마다가스카르 남부의 한 어촌 마을. 바다를 텃밭으로 살아가는 베조족이 사는 마을입니다. 베조족은 필요한 만큼만 바다에서 잡습니다. 베조족 마을 안악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는 물을 기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섬 안에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합니다. 동쪽은 열대 우림 기후인 반면 이곳 남부 지역은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공동으로 쓰는 우물도 마른 지 오래,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나와 모래를 파고 물을 구합니다. 웅덩이에서 뜬 물은 4시간 정도 가라앉혀 식수로 씁니다. 염분이 그대로 남아 짠 이 물조차도 점점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삶. 베조족의 유일한 희망은 바다입니다. 바다의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베조족. 이들은 손수 만든 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왔다고 알려진 이들의 선조는 본래 최고의 바다 거북 사냥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바다 거북을 잡기 위해 출항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상어입니다. 34살의 마카이도, 10여 년 전부터 상어잡이를 시작했습니다. 상어를 잡아서 팔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마카이가 돈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상어잡이입니다. 모잠비크 해협에 속하는 이곳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대담하고 성질이 포악한 벌집무늬 곰치가 물고기를 노립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 바다의 가장 두려운 존재는 상어입니다. 등 지느러미에 검은 점이 박힌 흑기흉 상어. 물고기들에게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상어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들어 사냥합니다. 피 냄새가 상어를 더욱 자극합니다. 상어의 이빨은 무척 강하죠. 70cm가 넘는 물고기도 한 입에 동강내버립니다. 바다의 왕으로 불리는 상어는 그 종류가 250여 종에 달하는데 이곳 모잠비크 해협에 60여 종의 많은 상어가 서식합니다. 상어 가운데 귀상어는 사람을 해칠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고래와 견줄만한 크기를 가진 고래상어. 10m가 넘는 길이에 몸무게가 10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덩치와는 달리 성격은 온순해서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상어를 찾아 베조족 어부들은 먼 바다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상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배 근처에서 바다거북이 살짝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어를 잡는다고 해서 특별한 낚시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직접 만든 그물을 바다에 던져 놓는데 그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때 무거운 돌을 매달아 둘 뿐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번 그물을 들이우면 참치와 상어가 그득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어를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어가 줄었다는 반증일 겁니다. 상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번식력과 생존 확률이 낮습니다. 그만큼 멸종하기도 쉬운 동물 중 하나죠. 뭔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물을 급히 걷어올립니다. 그새 미끼만 먹고 달아난 것일까요? 그물은 텅 비었습니다. 니시 할게요. 지민씨. 며칠째 상어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배를 돌려 마을로 돌아갑니다. 입에는 상어라도 잡은 걸까요? 배 안에 묶여있는 건 바다거북입니다. 거북을 신성시 여기는 우리와 달리 배조족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바다거북을 먹어왔습니다. 육중한 바다거북은 몸이 뒤집히면 꼼짝을 못합니다. 이 습성을 이용해 사람들은 거북의 배를 갈라 고기를 취합니다. 이곳에서 바다거북의 고기는 고급 음식에 속합니다. 이른 아침, 배들이 서둘러 바다로 나갑니다. 상어잡이에 다시 나선 것이죠. 배조족 상어잡이 배들은 보통 6-7척이 함께 움직입니다. 오랜만에 날씨도 좋습니다. 왠지 예감이 좋은 날입니다. 라카나로 불리는 이들의 전통배는 온전히 바람으로만 가는 무동력 돛담배입니다. 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해역에 도착하자 미끼부터 준비합니다. 상어의 밑밥인 만큼 크기도 상당합니다. 이때 낚싯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부표도 같이 띄웁니다. 낚시 바늘에 끼우는 밑밥은 전갱이부터 돔 종류까지 다양합니다.
고기를 끼운 낚싯줄은 바다 깊이 들이웁니다. 이제 상어를 잡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상어는 후각이 발달해 있죠. 멀리서도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다가옵니다. 이번엔 과연 잡힐까요? 바다만 살피기를 벌써 2시간째. 어느새 점심시간, 준비해간 고구마로 허기만 달랩니다. 먹는 순간에도 바다를 주시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드디어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낚싯줄에 걸린 상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거운 상어를 혼자 잡아 올리기엔 역부족. 자칫하다가 상어 이빨에 물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상어를 내리쳐 기절시킵니다. 상어를 잡아 올리면 입안에 걸린 낚싯바늘부터 빼냅니다. 다음 사냥 때 또 써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법 큰 상어가 잡혔습니다. 위험천만한 작업이지만 다른 벌이가 없는 이들은 상어잡이에 더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배에도 상어가 걸려들었습니다. 살아서 발버둥 치는 상어. 어부는 작사를 손에 듭니다. 날카로운 작살이 상어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바다의 무법자 상어도 인간의 힘 앞에선 무력할 따름입니다. 같이 나간 배마다 상어를 한두 마리씩 잡았습니다. 귀한 귀상어도 잡혔습니다.
상어잡이에 나서는 배들은 점점 늘어 바다 위에 거대한 선단을 이룹니다. 하나 둘 배가 도착하자 바닷가가 시끌벅적해집니다. 상어는 장정 서너 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상어가 크면 클수록 값어치는 더 높아집니다. 다른 배들도 속속 잡은 상어를 내립니다. 귀상어를 비롯해 큰 상어는 직접 들지 못해 나무에 매달아 옮깁니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잡은 상어는 곧장 해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지느러미를 자르죠. 힘들게 상어를 잡은 이유도 지느러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상어 지느러미는 대부분 샥스핀 요리를 즐기는 아시아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나갑니다. Lava fatikilore mahazo 3 millions. Eneket. Laure 2 kilos mahazo 1 million. Nisy 1 million 5. Arakaraka ty habeye. Lamzay akeo toy. 상어 지느러미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마을 사람들도 상어잡이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추산, 지느러미 요리를 위해 한 해 희생되는 상어의 수는 7,3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은 상어는 부위별로 해체해 주민들이 가집니다. 오늘 잡은 이 상어는 새끼를 베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채 경험하기도 전에 재물이 되고 만 것이죠. 번식기에는 상어잡이가 금지되어 있지만 원주민들은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 단속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어미 몸속에는 11마리의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How many? 11. 11? Yes. 지느러미와 내장을 발라낸 상어는 토막을 내어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상어가 잡히는 날은 그야말로 동네 잔칫날입니다. 상어 지느러미는 1차로 마을의 수집상에게 건네집니다. 수집상은 가져온 지느러미를 다시 한번 씻어서 다듬습니다.
손질은 안악들의 몫입니다. 쓸모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반듯하게 정리합니다. 손질 후에는 상하지 않게 염장을 시켜 보관합니다. 지느러미는 그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데 1kg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이들은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상어를 사냥했습니다. 사냥 후에는 심장과 이빨을 따로 떼어내 혼을 위로하는 것이 이들의 오랜 전통입니다. Tivatay tuy zany, tuy, ie tuy. Le tivatay tuy, ie tuy. Le tuy zao tokony fa ampy efa vola zany tuy. Tuy tokony fa ampy efa roa vola tuy. 하지만 상어가 급격히 사라져 이런 전통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살아남은 생명은 수백만 년 진화의 산물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서남부에 위치한 또 다른 어촌 마을. 이른 아침부터 조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들 역시 돛담배를 이용해 상어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잡으려고 하는 상어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상어잡이보다 더 먼 바다로 배를 띄웁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면 본격적인 상어잡이 준비를 합니다. 먼저 생선을 잘라 밑밥을 준비하지요. 18살인 하람이의 손길이 능숙합니다. 그런데 상어 미끼치곤 크기가 작습니다. 하람이가 목표로 하는 것은 깊은 바다에 사는 몸집이 작은 심해상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낚싯줄도 수심 500m 이상 깊이 들이웁니다. 과연 심해상어가 걸려들까요? 이제부턴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3년 전부터 상어잡이를 시작했다는 하람이는 손느낌만으로도 물고기가 잡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조업을 나온 다른 배에선 벌써 상어가 잡혔나 봅니다. 실망하긴 아직 이릅니다.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한 하람이. 뭔가 감지됐습니다. 급히 낚싯줄을 감아 올립니다. 워낙 깊이 들어가 있어 한참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상어가 걸려들었습니다.
수심 500m 이상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상어입니다. 심해상어는 물 위로 올라오는 즉시 큰 수압차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Aqui o Ele é aqui. Pelitaca. Sua.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두운 세계에서 살다 보니 심해상어는 눈이 퇴화해 비추색을 띱니다. 심해상어는 수압이 높고 산소가 희박한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이 노리는 대상이 됐죠. 잡은 심해상어는 그 자리에서 배를 가릅니다. 간을 꺼내기 위해서지요. 심해상어는 아주 특이하게 크고 긴 간을 가졌습니다. 간이 U자형으로 길게 포개져 있는데 자기 몸 길이의 1.5배나 되고 무게 또한 몸무게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Fala esse name, what? Ati Pelitaca. Ati Pelitaca. Tianarani. Sua. Ati Pelitaca. 큰 간이 생명력의 비밀로 알려지면서 심해상어의 순환이 시작된 거죠. 간을 빼는 심해상어는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작업을 마친 배는 서둘러 마을로 향합니다. 육지를 향해 부는 바람을 이용해 돌아가려면 해가 지기 전에 나서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어촌 마을에서도 상어잡이가 돈벌이로 전락했습니다. 가져온 심해상어 간은 마을에서 따로 가공해 외국으로 팔려나갑니다. 안악들은 잘게 자른 간을 냄비에 부어 끓입니다. 동물의 장기는 국제법상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공 처리를 하는 것이죠. Na famasa kana ni kiwa angala kambiyo menaki. 한참을 끓이면 간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스쿠알란의 원료가 됩니다. 남은 찌꺼기로는 스쿠알란을 만들어 화장품의 재료로 씁니다. 심해상어 간에서 추출한 기름, 간유는 주로 아시아 국가에 팔려나가는데 그중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Jam vili telwari ami panjun. Jam mamarta vele ftari ami pare. Zaiti famartanaya anaranay. 50 litra mazo dimiali.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마주한 상어의 슬픈 초상. 이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살기 위해 상어를 잡고 이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이 상어는 점점 바다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태계 전체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상어가 사라진 바다, 그것은 곧 우리의 슬픈 미래가 될 것입니다.